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무병장수의 비밀 강의를 맡은 실버 PDG입니다. 제가 이 메인 화면에 되게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는 야채를 넣었잖아요. 야채 사진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중간에 나올 텐데 그 스토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순서는요, 오늘 100세 시대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리고 100세 시대의 중요한 3가지, 그리고 건강 해결 방안, 이렇게 3부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세 시대 축복일까 저주일까요? 어릴 때 저는 되게 오래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래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래오래 사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축복일 수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굉장히 힘든 삶이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이 2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저희 할머니신데 제가 영정 사진을 좀 찾으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한 5살 때 할머니랑 같이 찍은 사진, 옆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캡처하다 보니까 좀 흐리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할머니 연세가 한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연세인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77세 나이에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저희 이제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저희 친정 어머니신데 지금 최근 산이신데 현재 77세세요. 네, 77살이신데 이 2분의 삶을 제가 좀 비교해 보고자 한번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77세에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한 10몇 년 동안을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그 병수발을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식당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집안 살림을 하시면서 할머니 병수발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사실 다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게 엄마 혼자만의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고, 또 저희 가족들 모두의 일이었는데, 특별히 할머니가 좀 저를 되게 좋아하셨던 게 계속 이렇게 눕혀드려야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다른 식구들이 눕혀드리면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하루에 정말 한 100번도 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저한테 이거 떠맡기는 거예요. 제가 눕혀드리면 할머니가 저 부르시지 않아요. 제가 눕혀드리는 게 되게 편하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삶을 보냈었거든요.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저희 친정 엄마의 삶을 보면요, 지금 77살이시잖아요. 근데 저 유니폼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네, 저게 무슨 유니폼이냐면요, 게이트볼 심판 유니폼이에요. 저 게이트볼 심판을 따시겠다고 저를 얼마나 닥달하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게이트볼 영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어가 좀 어려우셨나 봐요. 잘 안 외워지시다 보니까 이건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결국 따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이트볼 심판 자격증을 따내시다 보니까요, 그래도 게이트볼 이렇게 심판 보실 때마다 그래도 페이가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게이트볼이 하루에 한 게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당 페이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꽤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게이트볼 또 대회를 나가시잖아요. 저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승부욕이 강하신지 몰랐어요. 저 게이트볼 대회를 우승하시겠다고 새벽 6시부터 나가시면은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만 빼고 하루 종일 게이트볼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는 운동 못하는데 하루 종일,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건강하시다 보니까 이런 운동들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이 엄마한테 엄마 사진 하나만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독사진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2분이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은 누구예요? 했더니 게이트볼을 같이 치시는 분이래요. 근데 딱 봐도 연세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90이 넘으셨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와, 진짜 건강하게 이렇게 90세가 넘어서도 게이트볼을 치시면서 사시는 저 인생이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는 정말 행복하게 오래 가족 곁에 머물고 있으면 되게 좋은 일이 되겠지만 또 내 몸이 아프다 보면은 그 삶이 좀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47인데요. 제가 100세만 정말 딱 산다 그래도 한 50년을 넘게 더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한 70세까지 건강하다가 70세에 아프다 그래도 저는 30년을 누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건강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100세 시대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세 시대의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했죠? 네, 건강. 벌써 나왔습니다. 100세 시대의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건강이에요. 근데 건강한 삶을 살려면 저희 엄마처럼 게이트볼도 치러 다니시고 이러려면 뭐가 더 필요하죠? 네, 재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있다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건강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진 않고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지난 좀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영국에는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대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노인분들이 같이 대화해 주거나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울해서 우울증인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자살률도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길 정도로 정말 외로움이 되게 문제인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정말 100세 시대까지 사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9년도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 질병들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너무 많잖아요. 요즘 정말 고혈압, 당뇨약 드시지 않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질환이나 이제 뭐 갑상선장애, 만성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간질환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전에 비하면 점점 더 잘 살고 있고 의료기술도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 자꾸 많은 질병 환자들이 늘어나는 걸까요? 점점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신약들도 개발되고 있고 정말 좋은 AI 로봇까지 나오면서 AI 의사까지 나오면서 정말 계속 정말 산업은 발달해 나가고 있고 의료기술도 발달해 나가고 있는데 왜 계속 아픈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나는 것일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성인 미병 체감률인데요. 미병이 안일 미자의 병자더라고요. 병은 아닌데 병으로 가는 질병의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피로, 통증, 분노, 소화불량, 우울증, 불안감, 수면장애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은 분들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다 필요한 거 아니야? 소화 좀 안 돼도 그냥 뭐 스트레스 받나 보지라고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런 미병이 결국 우리가 질병으로 가는 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도 건강 관리를 하면 충분히 없어질 수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다 달고 사는 거야. 현대인들은 다 이렇지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들도 건강해지면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전보다 정말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또 잘 먹고 있고 그런데 왜 계속 질병들도 생기고 아픈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 걸까라는 질문을 제가 해봤을 때 저는 오늘 이 잃어버린 영양소라는 이 책을 통해서 왜 그런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의 7페이지에 보면요. 토양은 더 이상 과거의 토양이 아닙니다. 라는 소제목이 나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저희가 많이 잘 먹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환경이 오염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정말 눈 오면 눈도 그냥 퍼먹었던 것 같고요. 길거리에 있는 정말 쑥 해서 봄에 쑥 나물 같은 거 정말 많이 쑥버무리 많이 어릴 때 해먹었는데 요즘은 쑥 그냥 따서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죠. 그리고 막 산성비도 오고 공기도 많이 오염되고 땅도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길거리에 있는 이런 나물들 민들레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따서 봄에 무쳐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토양에 영양이 고갈되었는데 식물들이 자라는 데는 질소와 인, 칼륨이 필요하다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들만 이렇게 비료를 넣어주면은 식물이 되게 예쁘게 잘 자라거든요. 근데 이것만 먹은 식물들을 먹은 우리 인간은 이 세 개 가지고는 안 돼요.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영양은 질소인 칼륨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영양은 부족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과일과 야채의 미네랄 함유량 변화 추이라는 소제목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30년 전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30년 전의 것보다 비타민 B 미네랄의 함량이 터무니없이 작아졌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전에는 복숭아 2개만 먹으면 비타민 A가 저희한테 필요한 만큼 충족됐다 그러는데 요즘은 50개 이상을 먹어야지만 그 정도의 영향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수송 및 보관 기간 등을 이유로 완전히 익지 않았을 때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갈 때 따야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과일들이 빨간 과일들은 빨갈 때 따야지 가장 영양가가 많은데 유통 과정 때문에 초록색일 때 따서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즘 칼로리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야채와 과일 속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14페이지에 보면 가공 과정을 통한 영양 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요. 빨갛게 익히더라도 자연광으로 빨갛게 익히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쁘게 똑같이 빨강색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좀 햇빛 받은 부분은 빨갛고 못 받은 분들은 좀 이렇게 색깔이 다른데 그럴 때 상품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빨갛고 예쁘고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이렇게 열 처리 방식으로 열을 똑같이 줘서 똑같이 또 이렇게 빨갛게 익을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열 처리한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자연의 방법으로 농사 지은 것에 비하면 10%의 라이코펜밖에 영양소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에서 키우면은 라이코펜이 정말 토마토에 정말 충분하게 들어있지만 열 처리한 것들은 10%밖에 없다는 것이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기농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책에 유기농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유독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지 유독물질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유기농 음식들도 결국 100% 좋은 것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지만요. 저희가 또 식생활 습관을 보면 요즘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이 또 우리의 건강을 많이 해치는 것 같아요. 칼로리는 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은 많이 부족한 것이 요즘 현실이죠. 자, 그러면 공기도 오염됐어, 땅도 오염됐어, 뭐 다 가공 처리했대, 하우스에서 길렀대. 우리 뭐 먹어야 돼? 궁금해하실 텐데 그 해결 방안도 제가 책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라이프 사이언스 연구소에서 편찬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식물은 훌륭하다, 식물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식물 영양소에 대한 책인데 일본의 아이들이 보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림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처음 차트에 야채, 신선한 야채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유예요. 저희의 건강을 책임져 줄 것은 식물 영양소인데요. 이 식물들은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자기만의 특별한 물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도 하긴 한데 그 각자의 식물들은 각자의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초반부에 보면은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다 높은데 하나만 판자가 딱 낮으니까 거기로 물이 다 새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야지 한 가지만 우리가 좋다고 해서 토마토가 좋다고 했더니 어느 날 토마토만 드시는 분들 계시고 바나나가 몸에 좋다고 하면 바나나만 드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정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많이 필요하고 골고루 필요한데 이렇게 하나라도 부족하면 저쪽으로 다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부분에 맞춰서 우리 몸의 영양을 채운다 그래요. 그래서 골고루 여러 가지를 먹어주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들을 저희가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몇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젊다는 건 늙는다는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젊어지고 싶잖아요. 늙고 싶지 않으신데 이것 또한 식물 영양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몸은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어린아이의 머리에 보면
이렇게 나쁜 세균 같은 것들이 들어오려다가 이렇게 딱 부러지고 있잖아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침입을 이렇게 나쁜 침입을 막아서 보호해 주는 것.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런 상태를 그냥 우리가 젊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늙는다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가 이런 질병이 걸리거나 저항력이 떨어져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기력을 잃고 녹슬거나 고장나서 비정상적인 세포로 되어서 소멸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늙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젊다는 거, 젊어지는 거, 우리가 노화 방지에도 식물 영양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면역계는 어떻게 적군과 악군을 구별할 것인가라는 이런 차트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세포에 이렇게 8가지의 당류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사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당사슬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을 위한 정보관리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생명을 위한 정보관리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세포 표면에 이렇게 보라색, 핑크색, 파랑색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당사슬이에요. 그래서 이 당사슬의 역할들이 책에 나와 있는데 세포와 세포를 이어주는 연결기관 역할도 해주고요. 또 체내에 들어있는 미확인 물체를 적군인지 아군인지 판단하는 안테나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서 저기 이렇게 안테나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좀 넘어가 보면 정확하게 당사슬의 힘이라는 이런 소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슬 연구를 일본에서 많이 했는데 정말 놀랄만한 연구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노화나 여러 가지 난치병들이 당사슬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 책에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도 되게 수준이 높죠. 그리고 이렇게 타인과 자신과 타인을 분별하는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능력이 약해지면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이것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 알레르기라는 표현도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변이된 암세포를 발견하면 서로 없애준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쉽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질을 만드는 것은 식물일 뿐이라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되게 중요한 사실이 책에 쓰여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들의 젊음을 결정하는 소중한 당사슬, 그 근원이 되는 것은 당질이다라고 하면서 당질을 만드는 것은 식물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식물에 대한 얘기, 야채 그림 보여드린 이유를 아셨죠? 그래서 이 식물뿐이 없다는 거예요. 당사슬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당질의 단당류가 전 세계 200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이 당사슬, 세포의 당사슬이 되는 것은 그들 중 고작 8가지 종류뿐이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도 그림으로 보시니까 훨씬 이미지가 눈에 들어오니까 기억하기 편리하지 않으세요? 네, 이 동화책을 가지고 제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인체가 건강하다는 것. 인간은 우리 인체는 오장육부로 되어 있고 오장육부는 조직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신체라는 건 그럼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몸의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세포의 표면이 토마토 껍질처럼 맨들맨들하다고 저희는 배웠어요. 근데 현대에 들어서 전자현미경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포 표면에 머리카락 같은 선모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른쪽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실제 세포의 사진입니다. 이 세포에 머리카락처럼 빼곡하게 있는 이 선모들이 무엇인가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동글동글 당이 사슬처럼 묶여있다 해서 당사슬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8가지의 단당류들이 이렇게 동글동글 모여 있고요. 이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봤더니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즈, 퓨코즈 등등 이렇게 8가지의 특수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 선모들이 하는 역할들이 뭘까라고 연구해 봤을 때 1995년도 네이처 과학 잡지 표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당사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영양소를 인지해서 영양소를 흡수해 주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암세포 등에 대해 면역작용을 해주고 세포 간의 인지를 통한 세포 정보를 교환해 준다라고 했는데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아까 저희가 그림 동화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주고 그리고 영양소 흡수, 그리고 암세포가 있을 때 가서 공격해주고 생체 정보를 교환한다, 이런 것들이 다 쉽게 써 있는 것이 아까 그 그림책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영양소들 8가지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많이 올랐죠. 야채 가격도 너무 올라서 요즘 장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림책에서 첫 사진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골고루 먹어야 된대요. 어느 것 하나 많아봤자 소용이 없고 가장 적은 것에 맞춰서 이제 영양이 공급된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8가지들을 다 알아서 저희가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메나테크에는요, 이 8가지의 영양소들을 다 모아서, 글리코 영양소를 모아서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이 바로 이제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이고요. 그 8가지 영양소 중에서 만노제라는 성분만 추출해서 제품화한 것이 바로 만나폴이라는 제품인데요. 엠브로토스 라이프는 파우더 형식으로 벌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는 말 그대로 이지, 쉽게 드실 수 있도록 왼쪽에 있는 엠브로토스 라이프는 안에 스푼이 들어서 이렇게 퍼서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이지는 정말 한 포에 딱 드실 수 있는 게 담겨져 있다 보니 그냥 쉽게 뜯어서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엠브로토스는요, 또 가루, 파우더 못 드시는 분들 또 캡슐로 드실 수 있도록, 물과 함께 삼키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 한 통에 8가지 영양소를 다 모아져 있으니까 하나하나 각각 따로따로 시장 보지 않으시고 요리하지 않으셔도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편리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 글리코 영양소 어떤 식물들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알로에나 버섯류, 곡류, 단풍나무 수액, 콩껍질, 통곡류, 과일류, 야채류, 해조류. 그래서 아까 알로에에서 추출한 만노지라는 성분 들어있다 했고, 그리고 뭐 통곡류에는 글루코스, 그리고 해조류에는 퓨코즈, 이런 성분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각각 따로따로 다 챙겨 드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곳에 모아놨는데요. 그냥 이 식물들을 동결건조해서 갈아서 파우더로 만든 게 아니에요. 추출 방식이라고, 그 곳에서 만약에 토마토면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만, 이렇게 알로에선 만노즈만 추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소화가 다 되어 있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것저것 좋은 영양소들 많이 챙겨 드시고 계시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글리코 영양소, 세포의 털을 만들어줘서 세포가 건강해지게 만들어주는 이 글리코 영양소가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드릴 건데요. 그냥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 부모님이 지금 두 분 다 이제 77, 78 되셨는데 아직까지 정말 그 흔한 당뇨, 고혈압 약도 안 드시고 아무 약도 안 드시고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아마 어릴 때 이 나물 반찬을 되게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아빠는 정말 육류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출근하실 때도 고기를 구워 먹고 나가시는 분인데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야채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늘 나물 반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 저희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토끼냐? 풀만 먹이게? 늘 이렇게 불평불만 하셨는데 아마 엄마의 그 식단 때문에 아빠가 지금까지 건강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물 반찬을 해주시는 저희 엄마 같은 분 집에 계시면은 좋으실 텐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글리코 영양소를 꼭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메나테크 안에는 이 엠브로토스라는 제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엠브로토스에 들어있는 이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또 많은 영양소들이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또 퍼스널 케어에도 이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제 설명은 너무 정말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나 정말 메나테크 제품 좀 알아보고 싶다, 글리코 영양소가 뭔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에 오후 3시에
이 장소에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MBA라고 해서요. 맨하탄급 비즈니스 아카데미라고 해서 회사에 대해서도 또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프로그램이 MBA라는 프로그램이 3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시작되니까 그곳에 들어오시면은 더 많은 정보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100세 시대 여러분들의 건강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누구한테 맡기실 거예요? 의사분? 약사? 아니면 가족분들에게? 아닙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키셔야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글리코 영양소를 지키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irit of Nanotech, the spirit of the people, the spirit of Nanotech. 네, 우리 건강의 핵심은